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학원 박일혜입니다. 오늘 3월 31일 토익 시험을 치렀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평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커스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편인데 파트 5의 난이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파트 6입니다. 파트 6는 5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편에 속하며 헷갈렸던 문제가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총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총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정답이 뭐 carefully다, 정답이 뭐 carefully다 이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익 시험은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저한테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모든 시험이 다 그런데요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토익 시험은 그 빈출 빈도 다시 나오는 그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게 오늘에도 나왔고요. 오늘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가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틀렸던 거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carefully. 사실 이 carefully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다루려고 하냐. 전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토익 시험은 결국에 빈칸입니다. 빈칸 어떻게 줘요? 토익 시험에서는 결국 빈칸을 준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빈칸을 잘 아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익 시험에 나오는 빈칸의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자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리 뭐예요? 맨 앞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의 수. 두 번째 빈칸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의 수. 세 번째 뭐예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퍼센트를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96% 정도 됩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그리고 맨 뒤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정도 됩니다. 물론 문법 문제라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운데 빈칸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무슨 문제인지 추론할 수조차 없겠죠. 그런데 빈칸이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맨 앞쪽에 나오거나 맨 뒤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빈칸의 위치만으로도 대략적인 어떤 문제인지까지가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빈칸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막 정답이 뭐 carefully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칸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문법 문제이며 기본 품사 문제이며 빈칸이 어디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왔죠. 맨 마지막에 나왔으면은 웬만하면 부사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어떻게? 빈칸이 맨 마지막이야. 무조건 부사 찍어. 무조건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왜 부사인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부사가 정답이 될 확률이 큰데 왜 이런 자리가 부사가 정답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앞쪽에는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완전한 절이 나온 상황 속에서 끝에 문법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고 문법 문제라면 웬만하면 부사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 allow 별표 이번 시험에 allow 나왔습니다. 어려웠나요? 당연히 쉬웠죠. 왜? allow가 토익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2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토익은 결국 뭐예요? 빈칸입니다. 토익은 결국 뭐다? 빈칸이다. allow가 토익 시험에 출제될 때 유형 몇 가지예요? 유형 2가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빈칸의 경우의 수 몇 개라는 거예요? 2개입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이번 시험에는 뭐 다른 allow와 좀 다른 동사들이랑 비교하면서 allow가 정답이었는데 뭐 그게 뭐 어려웠던 포인트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재구성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떼봤습니다. allow가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시간 잠깐 멈추시고 문제 2개 바로 풀어보실게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 뭐예요? 당연히 부정사입니다. 이거 뭐 틀리는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 뭐예요? 600. 하나도 어렵지 않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한국 사람들이 allow 보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이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그리고 토익에는 이런 얍삽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디폴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allow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찍는 문제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문제는 5형식이었고 밑에 있는 문제는 몇 형식이에요? 3형식입니다. allow 다음에 부정사야 동명사야?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디폴트로 뭐가 있어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부정사 이러면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1년에 6번 정도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으로는 2023년 12월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allow라는 거는 5형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정사 찍어주시면 되고 3형식으로 나올 때 이 문장처럼 allow 다음에 allow 다음에 부정사야 동명사야 바로 써봐. 그럼 뭐예요? 무조건 동명사입니다. 이거 곧 나올 때가 됐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다음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within, until, 그리고 around. 첫 번째 문제 정답이 around.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 정규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시점 전치사, 기간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아직도 4시 이내에 4시까지 4시쯤 이렇게 해석으로 풀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반성하시고 오늘 포인트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두 문제도 바로 풀어보실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핵심이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실 거 우리 until 한 번 더 공부해 볼 겁니다. 토익 시험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until이랑 by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이 구분하는 것도 오늘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대부분의 분들,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전치사 문제네. 해석해야겠다. 그 남자는 will be promoted. 승진이 될 거야. as of 모르시는 분 없죠? 부로 within 다시 within 별표 이게 중요합니다. within 이내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그냥 해석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음 거 뭐 나왔어요? 3월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풀어볼까요? 3월부로 승진될 것이다. 괜찮은 것 같아. 3월 이내에 승진될 것 같아. 뭐야? 이거 못 풀겠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before, within, 그리고 until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풀 겁니다. 뭐예요? 너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 10일 전에, 10일 이내에, 10일까지 해석적으로 풀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오늘 이런 포인트를 해볼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실게요. 첫 번째 by랑 until입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나요? 오늘 시험에는 by랑 until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나왔어요? until이라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년에 7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실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by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by 보고 뭔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드렸어요? by 뭐뭐까지 until 뭐뭐까지 일회성 지속성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지금 토익에서도 맨날 틀리는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문제 2개 다시 문제 하나 바로 풀어보실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by라는 게 뭐냐? by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왜? 어제 술 먹어서. 근데 불안해서 친구한테 연락은 한번 해봤습니다. 야, 오늘 과제 있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We have to submit the assignm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찍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직도 해석적으로 뭐뭐까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어차피 못 풉니다. 왜? by도 뭐뭐까지, until도 뭐뭐까지. 그럼 뭐다?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게 뭘까? by 항상 들었던 건 뭐다? 일회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회성이라는 게 뭘까? 그 기간까지 다시 그 날짜까지 행동이 한 번만 벌어진다. 이게 by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4월 17일이라고 가정한다면 4월 2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화면 집중. 17일 제출, 18일 제출, 19일, 20일, 21일까지 맨날 제출하는 게 아니라 21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b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들었던 일회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동사들 별표. 토익 시험에 by랑 until 나왔을 때, by가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되는 동사들이 뭐다? 첫 번째, submit. 그때까지 제출해. just one time. 두 번째, finalize 별표. 그때까지 마무리하다. 일요일까지 PPT 마무리 해주세요. 한 번만 마무리입니다. 다음 거 perfect 별표. perfect. 여러분의 머릿속에 단어 떠올려 보실게요. 뭐가 떠올라요?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당연히 떠오르겠지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900점 이상의 단어이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완벽하게 끝내다가 됩니다. 일요일까지 완벽하게 끝내줘. just one time이죠. 다음 거 cancel 별표. 캔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못 보는 영화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 근데 그 사이트가 유료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바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겁니다. 야, 오늘이 4월 17일인데 너 우리 사이트 한번 해볼래? 아, 유료라서 좀 부담되는구나. 그러면은 너 지금 신청해. 우리가 한 달은 무료로 해줄게. 너가 마음에 안 든다면 5월 17일까지만 다시 5월 17일까지만 캔슬하면 돼. 그때까지만 캔슬하면은 다음 달에 요금 부과 안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캔슬하면 돼. 아시겠죠? 토익 시험에 by가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뭐다? 얘네들이랑 엮인다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실게요. 다음 포인트는 until입니다. until 해석적으로 뭐뭐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지속성.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until은 기본적으로 퇴근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12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보실게요. 이 문장을 보시면 We have to work by나 until 나와줬고요. 뒤에는 5시라고 나왔습니다. until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인데 아까 by는 뭐였어요? 그 시점까지 한 번만 하는 게 by였다면 until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당장 그때까지 계속하는 게 until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에 비유해요? 퇴근 시간이라고 비유합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너 12시에 출근했어? 그러면 we have to work until 5 p.m. 5시까지 1시, 2시, 3시, 4시, 5시 그때까지 퇴근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때까지 계속하는 개념이 뭐다? until입니다. 토익 시험에 until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postpone, put off, delay 뭐예요? 연기하다 계열은 거의 무조건 unti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커스 가정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익 시험 치르신 이제 많은 전국의 토익커 여러분들, 우리 시험 잘 치르셨나요? 조금은 쌀쌀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햇살이 굉장히 운동장에 비치면서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에 굉장히 행운이 가득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는데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토익 시험 한번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 시작하기 전에요. 토익 무료 자료 및 강의 많은 곳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디냐면 포털 사이트에 해커스 토익이라고 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위에 그 검색 결과가 뜰 건데요. 거기서 이제 토익을 여러분들 이제 클릭을 하시면 토익에 대한 많은 무료 자료와 그다음에 강의가 있으니까 10분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간단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자, 뭐 원래 사실 항상 중상입니다. 파트 7은. 왜냐하면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파트가 되겠죠.
전체 난이도를 평균 이제 가장 쉬운 거를 1, 그 다음에 뭐 10까지 뒀을 때 어려운 것을 토익 파트 7은 사실 5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은 뭐 5, 6 아무리 쉬워도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9, 10까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보통 때처럼 평균적으로 어려웠다. 네, 늘 어려운 그 난이도만큼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의 특이점 뭐냐면 지문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문이 어려운 반면에 그래도 문제는 그보다는 약간은 네 조금 이제 지문 선택지가 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문이 어려우면 당연히 문제도 어려울 때도 많고 그다음에 지문이 쉬우면 네 문제도 쉬울 때도 많지만 때때로는 그게 바뀌어질 때도 있으니까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말고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이 어려운데 문제가 또 쉬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은 쉬운데 방심하면 틀리게끔 만드는 지문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그래서 좀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휘를 조금 더 다뤄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ju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just라는 표현이 우리 이제 딱 꼭 그리고 또 방금 전, 뭐 막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just right before 하게 되면 방금 이렇게 의미도 될 수 있고 또는 정확하게 딱 그만큼이다 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서 exactly로 이렇게 연결이 됐던 네, 그런 문제였죠. exactly 정확하게라는 표현이 있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This shirt is just my size 라고 하게 되면 이 셔츠는 딱 내 사이즈야 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 거야. 내 사이즈에 딱 맞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exactly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이거랑 더불어서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좀 언급을 드리면 typically라는 문제가 있었죠. 네, typically. 자, 이거랑 우리 대응되는 그런 단어는 originally였네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originally는 원래의 뭐 이런 뜻이 있고 원래, 그 다음에 typically는 보통 이라는 뜻인데요. 완전히 동의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보통 여름 시즌에 바쁘다라는 그런 표현과 보통 우리는 여름에 바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동의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황상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됐던 네, 그런 단어들도 있었죠. 자, 근데 보통은 typically가요. 이런 의미랑 더 관계가 큰 편이에요. generally 이런 표현. 네, 그래서 보통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normally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이렇게도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네, 단어들이 있으니까 챙겨두시면 좋겠죠.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undisclosed라는 표현 하나 챙겨둘 건데요. 이거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 처음 접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closed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폐쇄되어 있다, 닫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공개가 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this라는 표현이 반대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disclosed 하게 되면 공개되냐 뜻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반대말인 on을 붙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로 이제 공개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 다시 되면서 밝혀지지 않은 또는 익명의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invisible. 자, 우리가 visible이 보이는 이라는 뜻인데요. 보이는 거기다가 in을 붙이면 반대 표현이 또 되니까 안 보이는, 그죠? 보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공개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연결이 가능했었고 arbitrary 같은 경우는 임의적인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표현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나올 수 있는 토익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the undisclosed recipient. recipient가 받는 사람이니까 수신자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수신자, 익명의 수신자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휘를 좀 더 살펴보면 customize 이런 표현도 이제 토익에 잘 나오죠. 우리 고객 맞춤 제작된 그런 제품을 네, 표현할 때 customiz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비슷한 표현들도 몇 가지 여러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일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테일러도 뭔가를 맞춤 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alize라고 해서 개인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역시 개인 맞춤 제작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또는 custom make는 customize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표현들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stomized clothes 하게 되면 주문 제작된 옷들 뭐 또는 customized product 하게 되면 주문 맞춤화된 그런 주문 제작된 상품들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나왔던 어휘를 조금 더 다뤄드리면요. 오늘은 뭔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직책 같은 그런 단어들도 조금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임원이었죠. 임원. 자, 여러분들 우리 임원이 영어로 뭘까요? EQ,
executive, 그죠? 네. 자, 원래 TIV로 끝난 단어는 되게 형용사인데요. 이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원. 자, 그 다음에 임원에도 다른 표현, 뭐 꼭 임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디렉터라는 표현도 요거는 이사라는 표현으로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자, 또는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영화장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렉터, 네,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동사 형태를 좀 살펴보면 디렉트 또는 뭐 다이렉트 발음 둘 다 맞고요. 요거 때는 동사로 이제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디렉트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OR을 붙이니까 사람이 됐던 것도 기억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다이렉트라는 표현은 때때로요,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다. 네, 어떤 말이나 또는 어떤 의견 따위를 전달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아주 가끔 나오니까, 네, 오늘 기회에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감독하다라는 이제 동사도 같이 기억을 해볼까요? 뭐 supervise 이런 단어가 있죠. supervise. 자, 이거 동사로 이제 감독하다. 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이제 OR로 끝내게 되면 supervisor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사나 감독관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럼 상사가 있으면 그 상사를 보좌하는 또는 이제 뭐 이사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보좌하는 그런 이제 우리 비서가 있죠. 비서라는 표현도 하나 기억해 보고요. assistant. 네, assistant. 이것도 오늘 등장했던 단어인데 뭐 비서가 되고 그다음에 앞에 administrative라는 표현이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하는데요. 뭐 이것까지 깊이 있게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자, administrative assistant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행정비서가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공적인 일만 딱 도와주는 그런 이제 비서 있죠? 그런 걸 이제 administrative assistant라고 하게 되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personal assistant. 요거는 개인 비서. 그래서 개인 비서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일까지 좀 봐주는 그런 비서인데요. 뭐 이것까지 깊이 있게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시스턴트 비서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executive가 TIV로 끝나지만 형용사가 아닌 명사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예외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었죠? representative.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여기 또 다시 한번 써볼게요. representative. 네, 여기 TIV로 끝나지만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라던가 또는 이제 그냥 평 직원을 보통 지칭하기도 하죠.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직원이면 평 직원도 대부분 representative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직책 표현들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refreshment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다과다. 그래서 내 기분을 좀 우리가 왜 과자 같은 거 먹고 나면 좀 기분이 좀 상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refreshment, 다과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다음에 applicant라던가 또는 candidate 이런 이제 지원자라는 표현들도 나왔으니까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넣기 문제 뭐 어김없이 항상 두 문제 나오죠. 자, 우리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뭐 초급자들라던가 이런 분들도 사실 뭐 한번 풀어보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일단 푸는 방법이 왠지 다 읽어야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장 하나를 주어주고 이렇게 빈칸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게 더 맞을까요? 라고 묻는 문제니까 여기도 좀 읽어야 되고 여기도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다 읽지 마시고요. 바로 이 각각의 문장의 바로 앞문장들하고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경우의 수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전부 다 무조건 다 읽지 마시고 주어진 문장과 각각의 이 제가
지금 줄쳐드린 각각의 번호의 바로 앞문장하고 연결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한 8, 90% 정도는 정답이 나오니까요. 무조건 이게 독해 문제다, 다 읽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을 덜치고 일단 이렇게부터 접근을 해보신다면 토익 초급자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먼저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세부적인 팁을 조금 더 드려본다면 자, 일단은 비슷한 카테고리의 단어들끼리 연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라면 좀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거진 하게 되면 잡지거든요. 근데 이슈 같은 경우는 잡지의 호나 또는 뭐 잡지의 발행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비슷한 표현들 같은 카테고리끼리 속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연결을 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어때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도 뭔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할 것 같고 연결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먼저 연결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10번 문장에서 보시면 This includes all utility and maintenance fee. 자, 이것은 포함합니다. 모든 utility는 공공 시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나 또는 이제 뭐 가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maintenance는 요거는 이제 관리죠. 그래서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번호의 앞문장하고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제가 볼 때 그 번호의 앞문장 중에서 연결성이 강한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요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돈 얘기가 나와 있는 2번 바로 앞문장이 제가 볼 때는 주어진 문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독해가 잘 되신다면 물론 내용을 다 따져보시고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초급자여서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도 관련이 있는 표현들 네, 그런 쪽으로 먼저 연결을 지어보는 것도 정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의 비용은 뭐 한 달에 $3,680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모든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점수 잡는 Hackers.